네, 41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부산지방법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0라 45결정.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2010마 900결정의 원심 결정입니다. 2심. 이 보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900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이건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입신고 선순위 담보권 등의 부담이 없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니까 최선순위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거죠.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당연하죠. 이게 보니까 선순위의 저당권 없이 최초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거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항력을, 이게 참, 그러한 대항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세권을 선순위로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또 피신청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와 전입신고가 건접하여,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전입신고가 4일 후에 전입신고했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은 피신청인 전세권자입니다. 임차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일단 그렇게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결정을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대법원이 나옵니다. 대법원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함께. 저 결정문은요, 제가 상당히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때 전세권 설정하고 그 뒤에 A가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압류가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A는 뭐다? 임차권을 불수반한다, 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 나중에 이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중에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임차권을 소멸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마 대법원 2010마 900결정 원문에 딱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요 대법원 2010마 900결정 원문은요, 지금도 아마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류가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죽지 않겠느냐. 따라서 전세권은 배당 요구했다. 소멸 단지 이런 경우 소멸되는 것이지 소멸 기준은 아니더라. 소멸되는 것이지 소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 더. 여기 있네.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나이죠. 그죠? 배당 신청했으니까.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대요. 대법원에서 판사님들 말.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낙찰자죠, 그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전세금을, 만약에 5천만 원인데, 배당을 한 3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한다. 인수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인식하시면 제가, 지난 우리 라이브 방송 초창기에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경매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있는 물건이다. 어떤 물건을 고르지? 그러니까 법인이 전세권인데 법인이 어쨌든 전세권이 법인이든 자연인입니다.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간에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 요거 진짜 칠판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칠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법인이든 자연인. 이든 간에, 법인이든 자연이든 간에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and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세권에 의한 다이렉트로 뭘 하였다? 임의 경매. 예. 임의 경매 신청한 경우. 요런 물건 하나 고르면 됩니다. 이런 물건 하나 고르고, 또 두 번째 어떤 물건 고르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떤 물건 고르느냐, 그러니까,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불문하고,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불문하고, 이 양반들이 전세권인데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강제경매. 강제경매 신청. 여기에 임의경매 신청, 요건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and입니다. 강제경매 신청하고 and 뭐 봐가지고, 요건 법원 문건 처리 내역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한 경우, 여기도 대전제는 전입신고, 어쨌든 전입신고가 중요한 거야. 전입신고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전입신고 없는 겁니다. 둘 다 전입신고가 없고,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전세권에서 임의경매 신청했고, 그러면 전세권에서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럼 전세권 죽어요. 전입신고 안 했지? 그럼 임차권 없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전세금 1억인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에 낙찰받았어?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인수하는데 인수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임차권 죽어버려. 전세권이 없어. 그럼 내가 도대체 저 사람한테 내가 5천만 원을 줘야 될 그 근거가 뭐였냐? 근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낙찰자 이제 인수할 사항이 없다 이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법인이든 전세권자든 이 강제경매 신청인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낙찰자 독박 써버린다니까. 강제경매 신청 전입신고 안 한 건 어차피 전입신고 안 해야 돼. 전입신고 안 돼 있는데 강제경매 신청했어. 강제경매 신청인데 이 사람이 전세권자라서 배당 신청을 했어요. 배당 신청해버렸어. 배당 신청했습니다. 예.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럼 어떻게? 전세권은 소멸이죠. 그죠? 배당 신청하면 소멸된다. 왜? 그러니까 민지법 몇 점 또 나오네요.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 죽어버린다. 전세권은. 예. 전세권은 소멸된단 말이죠. 근데 전입신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전세권 죽었지? 그래.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임차권 없지? 그래. 알았어. 역시 마찬가지 이게 1억짜리를 만약에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에선 낙찰자가 이 전세권자한테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뚜렷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샥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전세권이 있는 물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여기 보니까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이번엔 안 했어. 자, 보십시오. 배당 신청을 안 했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은 불소멸. 안 죽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법인이든 자연이든 이 전세권자 A라 칩시다. A가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전세권도 A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같은데 권리는 틀리죠. 그죠? 강제경매 신청권자. 강제경매 신청은요. 단지 일반 채권자입니다.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그죠? 권리가 틀려요.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어. 하였구나. 근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 안 했으면 뭐다. 민사집행법 91조 단서가 아니고 91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요. 배당 신청 안 하면 전세권은 낙찰자의 인수상이 돼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 케이스 중에서도 요건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제는 어쨌든 전입신고를 안 한 경우에. 또 두 번째 뭐다. 이게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이분 강제경매 신청했네? 그럼 얘가 배당 요구를 하였네? 간단하죠. 그죠? 배당 요구를 하였네? 그러면 전세권 주고 왜?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제 꼴까닥 주고 보낸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고요. 다음에 위 사건 사건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등기부등본 이 사건과 관련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등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 전세권 해가지고요. 이번에 전세금액이 5천만 원인데 이게 전세권은요. 배당 신청했으니까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말수돼. 근데 임차권은 불소멸이야.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 한 3천만 원 정도 배당 받았던 것 같은데 나머지 2천만 원은 임차권자로서 전입신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칠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데 둘 다 전부 다 어떻게 대전자가 전입신고 안 해야 돼. 예. 전입신고 안 한 물건들 꽤 있어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전입신고 안 하고 법인이 참 전세권 설정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전입신고 안 했는데 임의경비 신청하자니 자기네들 전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물론 전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야 자녀 전세금 돌리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걸 뭐 봐가지고 야 임의경비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아이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본안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비 신청할까? 강제경비 신청하는데 덜 넣어가지고 임차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였다? 그럼 끝나버리지 뭐. 그런데 우리가 전세권자가 강제경비 신청하였는데요. 전세권자가 강제경비 신청을 하였는데 보니까 법원 문건 처리 내역을 보니까 말이죠. 채권자 뭐 배당 신청. 채권자 배당 신청 이렇게 나오십니다. 채권자라고 표시돼요. 채권자 뭐 누구 해가지고 배당 신청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야, 요 채권자가 전세권자 아니에요. 강제경비 신청권자가 채권자지. 전세권자는 채권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 가만히 있잖아. 자기는 전세권에.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땡땡이가 전세권인데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전세권자 땡땡 배당 신청.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시고 또 이거 모르잖아요. 봐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보니까 채권자 땡땡 배당 신청이 돼 있는데 낙찰 받고 나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법원 가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건을 검색을 해보니까 채권자가 아니고 전세권자 이 사람이 배당 신청했다. 완전히 우리 땡 잡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요것도 칠판 옮겨서 할게요. 칠판 옮겨가지고 잠깐만요. 칠판이 나와라. 네, 칠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선순위에 예를 들어가 법인인데 선순위 이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했어요. 응? 여기서 뭐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말이죠. 본안 소송이면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처리 내역을 딱 보니까 예를 들어 법원 땡땡이다 뭐냐? 채권자 땡땡 배당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채권자 땡땡 뭐다?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권자로서 배당 신청한 거야. 굳이 그럼 강제경매 신청하면 배당 신청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표면대로 보면 전세권이 배당 신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전세 금액이 1억이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되니까 뭐 내가 7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습니다. 7천만 원에 낙찰 받고 나서 한 이틀이나 있다가 법원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또 열람을 해보니까 이게 채권자인단 말이지. 이게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 이거는 보면요. 배당 신청하면 배당 신청 서류가 나와요. 배당 신청 서류가 나오는데 서류, 배당 신청한 원인 서류를 보니까, 어머야, 전세권 설정 계약서 딱 첨부됐구나. 이게 전세권자 배당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란 사람이, 본인이 입찰을 할 때, 야, 이 사람이 채권자로서, 그러니까 강제금리 신청권자로서 배당 신청했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 안 했구나. 야, 그럼 내 7천만 원 낙찰받아. 아이고, 3천만 원 인수해야겠네. 이런 상태에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또 열려보니까, 엄마야, 이 사람 전세권으로서 배당 신청해버렸네. 전세권 배당 신청했다면 전세권 경매신배각으로 어떻게 되면 꼬까닥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7천만 원에다가 나머지 3천만 원 인수 안 하지, 봐가지고. 우와, 이런 경우 잘못된다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어떻게, 또 얼마 봅니까? 자연인 돈을 좀 이렇게 하는 건 좀 마음이 아픈데, 법인 돈은 그냥 뭐, 한번 법인에서는 그 결손 틀면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적에 결손 떨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결손 떨고, 그럼 뭐, 3천만 원, 법인 입장에 3천만 원 뭐 큰 돈도 아니지 뭐. 일반 개인 같은 경우 3천만 원 크지만, 그죠? 그럼 봐가지고 3천만 원 인수할 줄 알고 싹 들어갔는데, 3천만 원 인수하는, 우와, 완전 3천만 원 벌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시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법원 2008마 212 결정과 유사한 게 똑같아. 그런 물건들 지금도 줄줄이 사건 계속 나온다니까요. 계속 나오는데 집행법원에서 그걸 211일 인정 안 한다니까요. 211일 인정 안 하고 심지어 최근에 제가 뭐 지난 40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2020
다 해가지고 대법원입니다. 예. 이게 통영 지원 사건 관련인데 이것도 이제 이 원심 결정 사건 내용을 보면은 이 2008마 212 결정과 똑 떨어지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212가 아니야. 900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통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죠? 최근에 이런 결정, 대법원 결정 또 나오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다시 원고 피고해가지고 뭐 싸움할 그런 이게 싫다 그러면 그냥 막 알았어. 212는 완전히 돌아가셨군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210은 이게 없는 거야. 없어 생각하고 900에 의해 가지고 하면서 그럼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전제하에서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 또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강제경매 신청했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한 경우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물건을 딱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정보지에 의한 물건을 탁탁탁탁 선택하시면요, 그만큼 빨리 물건을 이제 고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려보고 싶고요. 잠깐만요. 다시 이거는 뭐 또 다른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부산 사건인데 경매 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2008 타경이고요. 그 다음에 41054의 물건번호 1번 부산 광해시 검정구 구서동에 소재하는 이 2010마 위에다 안 적어놨습니까? 900 결정 관련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마 900 결정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분필 색깔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오피스텔이니까 일단 공동주택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분이 뭐 카페 회원인데 이분도 단독으로 입찰하셨잖아요, 그죠? 3,122만 원입니다. 여기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뭘 하였다 하더라?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감정가 5,300만 원인데 이걸 3,100여만 원에 이분이 단독으로 낙찰 받으셨어요. 낙찰 받은 상태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보면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여기서 황모 씨가 계시는데 이분이에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 그래서 보니까 전세권 언제입니까? 2007년 9월 14일이죠. 그죠? 전입 날짜가 2007년 9월 18일이잖아요. 이게 선을 쭉 그어서 정리하자면요. 9월 14일 날 전세권 등기하고 9월 18일 날 전입신고했어요. 그 뒤에 이 부산시입니다. 이게 신보, 부산시인데 압류인데 이게 강제경매를 누가 신보에서 본안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이랬듯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강제경매 신청하니까 요 전세권자 겸 임차인 이 사람은요, 2008년 10월 30날, 즉, 강제경매 기입된기가 이제 10월 13일이잖아요. 10월 30날 이분이 배당 신청을 하셨는데, 이 황모 씨가 배당 신청하셨는데, 어떤 지위로 배당 신청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날짜가 2008년 10월 30일이죠. 2008년 10월 30일 문건 접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문건 접수 내역 있잖아요. 완전히 똑소리나게 우리가 엄청 친해져야 돼요. 10월 27일 날 전세권자 권모 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분입니다. 2008년 10월 30날 해가지고요. 전세권자죠, 그죠? 전세권자 황모 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맞잖아요, 그죠? 다른 물건을 보니까 이게 물건 번호 1번이거든요. 보니까 물건이 여러 개한테 경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그런 경우, 배당 신청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배당 신청한 경우도 그 전세권자가 이랬듯이 배당 신청한 경우 있다더라. 전세권자가 이렇게. 근데 봐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실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하였다더라. 이랬을 적에 배당 신청마다 채권자, 땡땡땡, 배당 신청했다. 이게 또 있죠.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채권계산 제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채권자 땡땡땡 배당 신청했다. 이 사람 강제경매 신청권자.
로서 배당 신청한 것이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그 사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게.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이게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했습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였구나. 전세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낙찰을 받으시던 분은 일단 봐가지고 전세권으로 배당 신청했는데, 전세권에 떼어봐가지고 2007년 9월 10일, 이게 또 엉터리잖아요. 이게 뭐 소멸 기준이, 이게 아니죠. 이게 단지 소멸이고요. 전세권이 배당 신청해서는 이게 여러분들 경매정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재산 믿을 바 못 되는 게 경매정보지입니다. 이게 경매정보지 관련된 회사의 관계자분들 제 말씀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실겠죠. 너무 쉽게 욕을 하시고요.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거 뭐 믿을 바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상 변화 후에도 이게 세상 보지 마시라고 이 쓸데없는 거겠죠. 이게 말하면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이고 압류, 부산 여기 소멸 기준이 여기. 요거보다 이게 2007년 12월 10일 요게 소멸 기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전입 신고했습니까? 2007년 9월 14일이잖아요. 그죠? 전입이 2017년 9월 18일이네. 9월 18일. 그죠? 네, 9월 18일이 요 2007년 12월 10일보다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이게 대법원 2010마 900 결정 사건과 이건 맞아요.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 2010마 900 결정에 의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분도 이제 3천여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아싸 좋아요 했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자녀 전세 이제 임차 보증금이죠, 그죠? 자녀 임차 보증금액은 부담을 하고 인수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수하고 이 모든 사건이 이제 끝났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2월 6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여기 2010만 900 결정과 관련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을 이제 제가 2건을 뽑아놨습니다. 2건. 2건 뽑아놓고 또 이제 최근에 이 2008년 212 결정과 관련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2010만 900 이제 1267 사건에 가지고요 900 결정에 비스무리하게 기대가지고 경매인들이 열받게 하는 그런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문 소개시켜드리고 그와 관련된 경매 사건이 사건 번호, 사건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